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부터 통제됐던 당진시청 출입구가 나흘 만에 개방됐습니다. 시청 출입구가 폐쇄되면서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요. 출입은 가능해졌지만 농민수당을 둘러싼 당진시와 농민들의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청에 진입하려는 트럭들과 이를 제지하기 위해 등장한 관용차로 한때 입구가 봉쇄됐던 당진시청. 지난 11일부터 시위차뿐만 아니라 민원인 출입까지도 통제됐던 출입구 3곳이 폐쇄된 지 나흘 만인 지난 14일 다시 개방됐습니다. 차를 외부에 주차하는 등 시청 출입에 불편을 겪어왔던 주민들은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일단은 차가 왔다 갔다 해야 민원인도 그렇고 번거롭지 않고 우선 직원들은 직원들이고 민원인들은 아무래도 불만이 있으니까 다 멀리다 맞춰놓고 걸어오려고. 출입구는 개방됐지만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둘러싼 당진시와 농민들의 의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시청 앞에 볏짚을 말아놓은 공포 사일리지 20여 개를 갖다 놓고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남 농민수당과 별개로 주민들이 발의한 시 자체 농민수당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농민들은 쇠퇴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지역 농민 2만여 명에게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농정개혁 전반에 대해서 당진시와 어떻게 이것을 실현시킬 것인지는 계속 논의할 겁니다. 남아있는 농민수당 문제는 계속해서 협상을 할 것이고요. 또 당진시가 협상을 제대로 하도록 압박하는 이 압박 투쟁은 투쟁대로 또 계속 전개할 것이고. 당진시는 농민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민수당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충남도 조례와 중복될 뿐더러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월 20만 원은 재정 여건상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월 20만 원씩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선 연간 645억 원이 투입됩니다. 조만간 당진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농민수당 추진위원회는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밤샘 농성 등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농민수당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올해부터 충남 학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이 본격화됩니다. 인공지능 관련 학교가 육성되는 건데요.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것과 관련한 교육도 이뤄집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충남 각 학교에서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한 교육이 시행됩니다.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교육에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교내 어디에서든 무선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도록 공유기를 설치하고 디지털 교과서로 쓸 수 있는 스마트 패드를 지원합니다. 또 현행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에 17차시 이상을 추가해 1년에 34시간 이상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관련 교과목을 가르치는 AI 중점 고등학교도 육성합니다. AI 중점 고등학교도 한두 곳 정도를 지정하여 적극 지원합니다. 또한 기존 특성화 고등학교 중 3개교에 대한 학과 개편을 통해서 빅데이터, 스마트팜, 스마트 팩토리 등 AI 관련 고등학교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데에 따른 대책도 내놨습니다.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고3 학생은 충남에서만 6천여 명입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을 토대로 학생들을 위한 민주선거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의 정당 가입 등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학교 생활 규정을 2월까지 개선해서 학생들의 참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처음 이루어지는 고3 학생들의 선거 참여와 정치 활동으로 학교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이 밖에 올해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개별 학교 대신 교육지원청이 운영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교육이 확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홍성 읍내에는 2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5일마다 장이 서는 전통시장과
매일 열리는 상설시장인데요. 예전부터 이 두 시장을 하나로 합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최근 원도심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본격적인 통합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설 대목을 앞둔 홍성 상설시장. 하지만 원도심 공동화 현상과 대형마트 등장 등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거의 끊긴 지 오래입니다. 최근에는 바로 옆 군청사의 이전까지 확정되면서 상인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다 같이 규모가 좀 더 큰 전통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장사를 이어가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트들이 너무 많고 해서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재래시장이 두 개가 필요 없어요. 그럼 합치면은 암치도 장사든지 뭐든지 낫지 않느냐 이거죠, 저는. 시장을 하나로 합치면 품목도 다양해지고 각종 편의시설 확충도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상되는 이전 규모는 상인 20명 안팎. 그렇다면 300m 떨어진 홍성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이런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역시 통합 운영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상설시장 상인들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은 공간이 부족해 당장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상인분들은 입장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없고 환영은 하는데 자리가 없다. 올 자리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이제 그것이 문제입니다. 상설시장 상인들이 장사를 하길 원하는 장소는 공사를 거쳐 쉼터나 공연장으로 조성될 예정. 이 때문에 전통시장 안에 위치한 빈 쇼핑몰 건물에 상설시장 상인들이 입주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간 마련과 함께 이전 비용도 걸림돌입니다. 상설시장은 모두 상인들의 사유재산인데 홍성군에서 이를 매입할 경우 수백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군은 경제적 효과를 따지기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조만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장의 통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과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합치는 거에 대해서는 뭐냐면 기존의 개인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의 민원들도 협의를 받고 홍성 전통시장에 갔을 때 시너지 효과가 얼마까지 나올 건지. 홍성군은 용역 결과 등에 따라 통합이 추진될 경우 상설시장 부지 활용과 재원 확보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새해를 맞아 각 시군마다 주민들과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시장 군수에게 직접 민원이나 건의사항을 얘기하고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자리인데요. 예산군에서 열린 주민과의 대화 첫날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산군이 새해를 맞아 주민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첫날 예산읍에선 추사의 거리에 대한 민원이 나왔습니다. 기와 모양으로 된 보도블록에 깨진 곳이 많다며 전면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여러 군데가 깨져서요. 지금 누더기가 되다시피 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7년 차가 되거든요. 개선하는데 그래서 이게 부분 보수할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아마 다시 한번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의를 드렸으면 하고요. 예산읍 복지회관에 있는 예식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한 주민은 예식장 이용자가 적으니 다수를 위한 실용적인 공간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예식이 대략 1년에 한 건의 조건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예산읍 복지회관 예식장이요. 예식장으로 좀 유명무실한 것 같고 예식장을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목적 회관, 회의실 이런 거를 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간양리에선 물을 저장해두는 웅덩이인 둔벙을 확충해달라는 요청이 나왔습니다. 영농철 가뭄에 대비하고 마을 경관 개선과 함께 주민 쉼터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둔벙을 좀 확장을 시켜서 물 저수량도 좀 늘리고 나무도 심고 좀 조경 좀 해가지고 주민 쉼터도 좀 만들고 이렇게 많은 돈 좀 들여서 해주시면은 영농철에도 피해도 줄일 수 있고 농사일도 많이 도움이 되고. 예산군은 이날 나온 민원과 건의사항 중 실현 가능한 것은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서별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이런 의견을 우리 의장님 또 의원님들 같이 있어 들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에 더 관심 좀 갖고.
이번 예산군 주민과의 대화는 14일 예산읍과 대술면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각 읍면 주민이라면 누구나 대화에 참여하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청양군도 연두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순방에 진행된 남양면에선 슬레이트 철거부터 체육회 보조금 등 크고 작은 민원들이 제기됐는데요. 주민과의 대화 현장에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양군 남양초등학교 강당이 300여 명의 주민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새해를 맞아 주민과의 대화 자리를 갖기 위해 마련된 청양군 연두 순방 현장입니다. 2019년 기준 남양면의 인구는 2,800여 명으로 청양읍과 정산면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날 대화에선 슬레이트 지붕 처리 문제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주민들은 곳곳에 슬레이트가 방치돼 있지만 대부분이 노인이다 보니 치우기가 힘들다며 군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농촌에 그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성면, 일명 슬레이트 마당에 방치돼 있어요. 이게 엄청 환경 폐기물로 지금 뭐 옛날에는 각광을 받았지만 지금은 엄청 아주 그게 문제가 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뭐 군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나와서 예산 때문에 못했다고 그래요. 주변에 슬리트가 있어가지고 그 공기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런 슬리트 그거 말이에요. 저 동네 우리 금천구에 슬리트 집이 하나 둘씩 불과 몇 개 안 돼요. 한 서너 개 너댓 개 되는데 그거 참 위생상에 굉장히 나쁜 거로 생각하는데 말이야. 아주 그냥 겁이 나는 거요. 답변에 나선 김동곤 청양군수는 철거 비용은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군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기는 힘들지만 수량 조사를 거쳐 군비나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자 부담에서 개인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못 오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그걸 군수가 개인 그 집에 슬레이트를 다 바꿔줄 수는 또 없잖아요. 그 문제는 한번 더 저희들이 또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볼게요. 예. 읍면별 체육회 보조금을 인구수에 따라 차이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한 주민은 인구가 1,000명 이상 차이 나는 남양면과 목면이 똑같은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인구수에 비례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보조금 나오는 것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된다 소리를 들었는데 그 인구 비례에 비해서 좀 차등을 두어서 그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에 김군수는 올해부터 체육회장 선거가 민선으로 치러진다며 선거가 끝난 이후 체육회와 보조금 지원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체육회장이 이제 군수가 아니고 체육회에서 좀 논의를 해서 좀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 밖에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노후화된 도로 확포장 공사 등이 건의됐으며 청양군은 연두 순방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청양 지역 10개 읍면을 방문하는 올해 연두 순방은 오는 17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저는 지금 홍성의 한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곳 마을 주민들은 이 육교를 철거해달라고 수년 동안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뭔지 지금부터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학교 입구와 건너편 마을 사이에 들어선 육교. 보행자와 장애인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20여 년 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은 육교를 없애달라고 하는 걸까? 우선 바로 양옆에 횡단보도가 있어 굳이 육교로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근데 애초부터도 안 됐고 지금도 학생들이 다니질 않아요. 일반인도 하루에 한 명도 안 다닙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항시 수건 사업으로 이것 좀 철거해달라고 그러는데 철거 요청이 됐지 않더라고요. 육교 설치 이후에도 무단횡단 사례가 끊이지 않자 횡단보도가 추가로 마련된 건데 실제로 취재진이 현장에 머물던 2시간 동안 육교를 이용하는 주민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반면 횡단보도로 건너는 주민은 가끔씩 목격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바닥 대부분이 깨져 있고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가 곳곳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육교가 흉물로 방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건물을 가리거나 진입로를 낼 수 없도록 방해해 주변 부동산의 활용도나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집을 지으려고 그래도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집을 가리고 진입로가 없고, 그러니까 집을 짓고 싶어도 집을 지을 수가 없어서 개인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재산권 문제가 있어서 저는 철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육교를 관리하고 있는 홍성군의 입장은 어떨까? 담당자와 현장을 둘러본 뒤 대책을 물었습니다.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철거에 나서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시설이 노화되고 편의성이 좀 떨어져서 이용객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만간 군민 의견 수렴해서 대다수 군민들이 철거에 동의하시면 올해 안에 한번 철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이미 이용자가 없는 육교 2개를 철거한 상황. 이번에도 철거가 이뤄질 경우 홍성에서 보행자를 위한 육교는 모두 사라질 전망입니다. 민원25 한보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안면파출소 장은효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부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좌회전하는 동시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힙니다. 신호등 없이 운영되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땐 차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있을 땐 그 앞에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시야가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라면 속도를 줄이고 앞뒤 좌우로 살피며 천천히 운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 11월 밤 시간대 아산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1차로를 달리던 블랙박스 차량 앞쪽으로 화물을 하차하는 트럭이 보이는데요. 화물차를 지나자마자 우측에서 진입한 차량이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과 부딪힙니다. 화물차의 불빛 때문에 피해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도로에서 특히 야간 운행 시에는 속도를 줄이고 시선은 항상 멀리 두면서 주위를 살펴야 합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5월 논산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적색 전멸 신호가 운영 중인 교차로인데요. 트럭이 지나가고 그 뒤를 블랙박스 차량이 그대로 따라가다 좌측에서 진행 중인 직진 차량과 충돌합니다.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일어난 사고인데요. 교차로에서의 황색 전멸 신호는 서행을, 적색 전멸 신호는 일시 정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황색이든 적색이든 상관없이 항상 일단 멈춰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 후 통과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홍성 남당항 세조개 축제가 18일 개막했습니다. 남당항 세조개 축제 추진위원회는 다음 달 29일까지 축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축제 기간 주말과 설 연휴에는 세조개 까기 체험과 세조개 껍질 리폼,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충남방송이 페이스북에 이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의 이슈와 다양한 생활 정보들을 모바일로 빠르고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